친구. 어휴, 봄이라서 그런데요. 진규야, 너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뭐야? 경찰? 왜 내가 가르치는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 빡센 걸 하려고 하니 좀. 여기 앉아 계신 이분께서는 나중에 군인이십니다. 여기는 경찰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경찰. 방금 아까 지나갔던 애도 제가 가르치는 친구인데 걔도 꿈이 경찰인데. 경찰 왜요? 그냥 갑자기 꽂혔어요. 아, 갑자기 꽂혔다. 혹시 뭐 드라마를 보고 꽂힌 건? 그 전부터 원래 군인 아니면 경찰을 하고 싶었어요. 아, 그 전부터 군인 아니면 경찰이었어? 네. 부원장님은 일부러 군인이랑 경찰의 친구들만 내 반에 넣어주는 건가? 근데 경찰 힘들지 않아요? 막. 근데 경찰을 하는 이유가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공무원이 광풍이잖아 요새, 그지? 근데 공무원이 광풍인데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야, 젊은 친구들이 뭐 꿈이 없니, 뭐 너무 안정적인 것만 찾나니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굉장히 혐오해요. 왜냐면 아니 먹고 살자고 사는 건데 안정적인 게 그거밖에 없으면 다들 그걸 하는 게 뭐 어때서 어차피 뭐 경쟁에 의해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경찰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이제 공무원이니까 한다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정의. 사회 정의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 근데 나쁜 새끼들 다 때려잡고 싶다 뭐 이런 게 있겠죠. 두 개 중에 어느 겁니까? 사회적. 아, 사회 정의. 나쁜 놈들을 때려잡고 싶다. 그러면 막 싸움 이런 것도 모도 이런 것도 혹시 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주짓수나 그런 거 배우려고 복싱이라서 복싱은 지금 같이 하면서 그런 거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옛날에는 이제 경찰관이 되는 많이 이제 옛날에는 경찰을 많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서 사람들 뽑았냐, 군인도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뽑았냐면 주로 이제 체육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이 뽑았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뭐 은메달, 동메달 따면 이제 경찰관 특채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죠. 요새는 기본적으로 다 머리가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옛날처럼 뭐 무식하게 막 이렇게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경찰이. 이제 뭐 여러분들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알겠지만 이제 범인들이 점점 더 지능범이 되기 때문에 경찰들도 당연히 지능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전에는 뭐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거 요새 이제 DNA 검색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다시 잡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래서 경찰이다.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 친구 이름이 이제 소희인데요. 원래 제가 여자인 애들을 이제 가르칠 때는 주로 이제 군대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재미없어 하니까. 근데 소희가 군대 얘기 재밌어가지고 제가 매우 재밌거든요. 다행이네요. 군대 얘기 좀 해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장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군인으로 만약에 진로를 바꿀 때도 선생님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이 주무셨으니까 어디를 하냐면요. 이제 방금 우리가 한 게 뭐였죠? 곱셈 공식이 근호가 포함된 식에서도 성립을 한다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제곱근표 보는 방법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제곱근표는 솔직히 별로 필요 없으니까 213부터 276까지 맨 뒤에 있는 거는 할 필요 없고 31페이지에 있는 거를 이번에는 3의 배수만 합시다. 너무 많으니까 3의 배수만 풀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1페이지. 여기요? 3의 배수만 풀는데 거기는 풀지 말고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 이 273, 276은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다 했네? 자, 246번부터인가요? 246번 마이너스 3루트 5 249번 3루트 13 마이너스 13루트 11 맞았나요? 그 다음에 252번 3루트 3 255번 7루트 3 플러스 7루트 6 그 다음에 258번 2루트 21 마이너스 28 261번 3 플러스 루트 6 264번 3분의 루트 6 마이너스 2루트 3 267번 7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 270번 마이너스 15 플러스 5 루트 10 그 다음에 273번하고 276번은 안 해도 되고요. 자, 혹시 여기 중에 헷갈리는 거 있나요? 헷갈리는 건 아마 없겠지만 우리 유리와 한 번만 더 해보죠. 272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안 푸신 거지만. 자, 이렇게 분모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뭐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죠?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을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5 마이너스 3이 되고 분자는 4 루트 2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죠? 그러면 2분의 분배법칙 이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4 루트 10 플러스 4 루트 6이 되네요. 자,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뭐가 있죠? 약분이 있죠? 그냥 약분. 그죠? 그래서 이거는 2분의 4 루트 10 더하기 2분의 4 루트 6이니까 2 루트 10 더하기 2 루트 6이다. 여기 이상은 더 이상 안 되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32페이지.
딱 봐서 시시한 거는 그냥 넘어갈 테니까 277번 한번 같이 볼까요? 이거는 뭐 굳이 풀어주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루트 5 곱하기 루트 6은 루트 30이죠? 근데 얘는 더하라 그랬으니까 이런 거는 없고, 그 다음에 2번 마이너스 2 루트 3 곱하기 루트 10은 마이너스 2 루트 30이죠? 그죠? 근데 이게 루트 60으로 튀어나오지 않죠? 그죠? 넘어가고, 그 다음에 3번 3 루트 5 곱하기 루트 7이다.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루트 부분만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3 루트 35가 되네. 오, 맞았네. 답은 3번이고요. 4번은 루트 7분의 3 곱하기 루트 3분의 28이니까 요거 그냥 쭉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루트 21분의 루트 84다. 루트 21, 84. 그러면 루트 4가 되니까 얘는 답은 2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니고 5번도 계산해 보시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277번 그냥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81번 그리고 281번도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85번만 합시다. 285번 요거 푸시고 푸신 분들은 앞에 숙제 해주시면 돼요. 한 문제밖에 안 되니까 금방 하겠죠. 자, 285 할까요? 자, 했죠? 오늘 뭐 답은 뭡니까? 소희야, 답문이? 아,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뭐죠? 3번? 아, 3번이죠, 그죠? 자, 요거 3번만 한번 해볼게요. 루트 5분의 루트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지? 루트 5분의 루트 3 나누기 루트 40분의 루트 10이다. 그럼 우리 이제 나누기만 보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뒤집어. 그럼 루트 5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12분의 루트 40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쭉 하면 되죠? 이렇게. 곱하기니까. 그럼 루트 60분의 루트 120. 그러면 루트 전체 60분의 120이고 루트 2가 나오죠, 그죠? 근데 답은 뭐라고 했어? 그냥 2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부터 조금 문제스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4페이지. 자, 여기부터는 원래는 이제 네 문제 쭉 풀어주라고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처음 생소한 유형이 나왔을 때 제 쇼크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선생님이 풀어주겠습니다. 293번. 자, A가 루트 3이래요. 그리고 B는 루트 5라고. 그때 루트 80 마이너스 루트 147을 A, B를 이용해서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느낌이 빡 오죠? 요거 두 개를 소인수 분해를 열심히 해주면 되겠네요. 자, 80을 소인수 분해하면 선생님 이런 약분의 암산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할게요. 20 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요거네. 2의 4승 곱하기 5가 나옵니다. 그래서 루트 2의 4승 곱하기 5 빼기 자 147도 해봐야겠죠? 이거는 느낌이 3이네요. 자 4, 12, 9죠? 7이네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7의 제곱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A, B를 이용해서 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 그럼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한꺼번에 하면 헷갈리니까 차근차근 합시다. 이거는 루트 2의 4승 곱하기 루트 5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찢을 수 있으니까 근호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근데 루트 3이 A래? 그럼 얘는 뭐야? A로 바꿔주면 되고 루트 5가 B래요. 그럼 얘는 B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의 4승의 루트 2의 4승이 뭐죠? 2의 제곱이니까 4죠? 그럼 얘는 4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7의 제곱의 루트니까 답은 7이죠? 그래서 7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4b 마이너스 7a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294번 나머지는 이제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294, 297, 301까지만 하겠습니다. 294, 297, 301까지 세 문제만 하고 혹시 다 푸신 분은 밑에 있는 문제 푸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푸셨나요? 다 푸셨어요? 294번. 이번에도 물어보면 안 되니? 뭐니? 아, 맞았습니다.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297번. 진경 어머니? 뭐로? 3분의 5. 그랬어요. 맞았어요. 자, 그럼 요거 두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다 아시니까. A가 루트 2고 B가 루트 3이다. 그럼 루트 150을 A, B로 표현하시오. 그러면 150을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다. 그럼 요거를 어떻게 치실 수 있냐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5의 제곱 루트니까 한 번에 할게요. 5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A가 이거고 B가 이거니까 답은 5A, B가 나올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97번 문제는 요겁니다. 이거 뭐 언뜻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방정식이죠. 자, 루트 18분의 7이 A 루트 2다. 그러면 A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을 루트 2로 나눠주면 그냥 그만이죠. 그래서 루트 18분의 7 곱하기, 근데 우리 나눈다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쓰기로 했으니까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될 거고, B는 2 루트 3분의 3에서 양변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얘는 루트 36분의 7이 나오고, 얘는 3, 2, 6이니까 6분의 3이 나오겠네요. 그쵸? 맞네? 자, 그러면 루트 36은 뭐야? 6이죠? 6분의 7이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답이 뭐야?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6분의 3, 6분의 7, 6분의 10이니까 3분의 5가 나오네요. 3분의 5가 답이. 자, 그 다음에 301번 그냥 노가다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수업만, 게다가 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게 더럽게 재미없는 부분이잖아, 그지? 그나마 확률이나 뭐 이런 거라도 하면 재밌는 얘기도 좀 하겠는데, 이렇게, 이런 아주 수학의 원초적인 부분을 다루는 부분은 뭐 재밌는 얘기를 관련해서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하기는 좀 그렇고, 수학과 관련 없는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몇 개가 있죠? 미투 운동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근데 미투 운동은 너무 예민한 주제라서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좀 카메라 돌아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기 좀 그렇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찬성이에요. 저는 미투 운동에 아주 크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그만할게요. 요새 이제 그 국제 정세가 어떻죠? 뭐야 이거 통일이 되나? 막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원래 저기 위에 북돼지랑 미국 돼지가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이거 트럼프가 보지 않을 거니까. 북돼지랑 미국 돼지 사이가 원래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뭐라고 했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거 실명을 쓰면 굉장히 위험해지겠는데? K라고 하고 D라고 하겠습니다. 도람? 그죠? 자, K가 먼저 이런 말을 해요.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내 책상에 내 책상에 버튼이 있다. 그러니까 도람프가 뭐라고 그러죠? 난 실제로 작동하는 더 센 걸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둘이서 거의 무슨 핵전쟁 되기 직전까지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요새 내 다음 달에 와라, 뭐 아니다, 이번 달에 와라, 아니다, 다음 달에 갈게, 뭐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를 쏟아내고 있죠. 자, 이게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둘이 이제 돼지들이 너무 밥을 많이 먹어서 당뇨에 걸렸나,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놓고 북한이 먼저 선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림 잘못 그렸죠? 큰일 날 그림이요. 이게 뭐죠? 자, 오늘 얘기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니까 조그맣게 그렸습니다. 1번이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요새도 그런 거 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거 안 하죠? 선생님 어렸을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맨날 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염원하면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선생님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뻥이죠, 그죠? 다 뻥입니다. 통일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근거를 내죠? 독일도 통일했다. 두 번째, 베트남도 통일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통일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대면서 통일을 우리가 열심히 영원해서 통일이 되게 해봅시다라고 하지만 자 일단 이건 이제 안 됐으니까 가만 냅두고요. 자 베트남은 무슨 통일을 했죠? 적화 통일을 했죠, 그죠? 공산당이 통일을 했습니다. 네, 공산당이 통일을 했어요. 북베트남, 남베트남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반대예요. 거기 남베트남이 공산당이었고 북베트남이 이제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였죠. 근데 남베트남이 통일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적화 통일했다는 거죠. 호치민이 적화 통일했어요. 그럼 뭐야? 우리나라도 적화 통일을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참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얘인데 이 독일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도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서독이 어디 진영에 있어요? 자유진영. 동독이 어디 진영에 있어요? 공산진영이었죠? 왜 이렇게 되냐면 독일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서유럽이고 여기 오른쪽이 동유럽이죠. 동유럽은 어디랑 가까워요? 소련이랑 가까웠죠. 그 당시 러시아.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랑 가까워?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랑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웃긴 거는요. 우리 베를린 장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죠? 베를린이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여기 있는 줄 아는데요. 베를린 여기 있어요. 그래서 베를린도 좌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왼쪽 베를린, 서베를린이 자유진영이고요. 오른쪽에 이게 동베를린이 공산진영입니다.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랑 똑같냐면 마치 우리나라, 이게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잖아. 그럼 이거 우리나라로 비교해보면은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데 강북은 북한 거고 강남은 우리나라 거라는 상황이야 지금 이게. 그렇잖아. 그치?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냐면 이 동독 안에 지금 베를린이 있는 건데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왔다 가는 거 그냥 가능했어요 이때. 왔다 갔다 원하면 갈 수도 있고요.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물건 사고 싶으면 갔다가 뭘 하지도 않아. 뭐 우리처럼 여기에 뭐 무슨 DMZ? 없어 그런 거. 그냥 왕래가 잦았습니다. 좀 불편하다 정도였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가운데 있던 게 뭐예요? 베를린 장벽이죠? 이거를 깨부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랑 상황이 매우 다르죠? 근데 일단 왜 이게 가능했냐면 그럼 어쨌든 분단이 돼 있으니까 통일하기는 되게 빡센데 어떻게 통일이 됐냐면 이거는요 곧 뭐랑 똑같냐면 얘네가 통일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즉 이 서독의 뒤에 있는 게 미국이었죠. 동독의 뒤에 있던 게 뭐 지금 러시아 옛날에 이제 소련이었습니다. 근데 1980년대 70년대 이런 때까지는 이 둘의 힘이 어땠어요? 비슷비슷했어. 미국이랑 소련이랑 힘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달라라 뭐 누가 뭐 로켓을 먼저 쏘니 뭐 어쩌니 뭐 내가 핵무기가 1000발인데 너는 몇 발이야? 나 2000발 뭐 이러고 있었잖아 둘이서. 그러다가 소련이 어느 순간 어떻게 했어요? 가라앉죠, 그죠? 왜?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의 그 경쟁에서 오는 파워를 얘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아주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먹을 거를 만든다. 먹을 거. 여러분들 맛있는 거 뭐 먹죠? 사 먹는 거 깎아서 뭐 사 먹어요? 치킨? 그래 좋아. 치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먹으면 치킨을 이제 만드는 애들이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럼 야 옆집에 있던 김씨 아저씨가 치킨집 차려서 돈 벌었다는데? 그래? 그럼 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때려치고 치킨을 너도 나도 해가지고 점점 치킨이 많아져. 그러면 치킨 공급이 많아지고 치킨 공급이 많아지면 치킨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킨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얘네들 방식이고 소련은요 공산주의잖아. 뭐 어떻게 하냐면 옐친 동무 사람들이 치킨을 많이 먹고 싶답니다. 몇 개를 먹고 싶은데 조사하겠습니다 하면서 2년 동안 조사를 해요. 그래서 치킨 숫자가 대충 확보가 돼. 그럼 어떻게? 그때부터 국가 주도하에 치킨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너가 치킨을 만들어. 그러면 얘네가 치킨을 만들어요. 근데 이 많이 만든다고 돈을 많이 받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치킨을 많이 만들면 이제 옐친이 와서 상을 주죠. 동무, 우리 사회주의
사회주의 발전에 정말 공을 많이 세워서 너무 잘했습니다. 자, 교환권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밥이랑 바꿔 먹을 수 있는 그 교환권 하나 주죠. 열심히 할까요? 치킨 맛있을까? 맛 더럽게 없겠지? 대충 수량만 맞추고 땡깡 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련이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랑 사실은 서독이랑 동독은 둘이 싸운 게 아니라 여기랑 이해관계를 따져본 거야. 미국이랑 소련이랑 이해관계를 따져봤는데 소련 입장에서 야 이거 공산주의 계속 유지하다가 우리나라 작살 나겠다. 그냥 우리도 개방하고 자본주의 받아들여가지고 살자 해서 지금 소련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무슨 소련이 그 옛날 그게 아니야. 완전히 자본주의 국가.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 얘도 원래 자본주의고 공산주의였는데 얘도 자본주의고 얘도 자본주의니까 굳이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둘이서 아무리 뭐 통일을 하려고 예병을 해봤자 안 된다. 누가 합의를 해줘야 돼? 여기 뒤에 있는 짱하고 여기 뒤에 있는 짱하고 둘이서 합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뒤에 있는 짱이 누구죠?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짱이 누구야? 소련일까요? 이제는 아니죠. 중국이죠? 중국입니다. 러시아요? 러시아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에요. 걔는 그냥 뭐 곰이랑 놀면 돼 열심히. 우리랑 상관없어. 그러면 그러면 지금도 이제 미국 여기가 이제 자본주의고 여기가 이제 공산주의니까 지금도 자본주의랑 공산주의랑 대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야. 왜? 중국도 자본주의입니다. 완벽한 자본주의예요. 그죠? 알리바바 누구 겁니까? 중국 거죠. 그죠? 들으면 미친듯이 만들잖아. 얘네 중국에서 장사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10만 개가 팔린다고 치잖아요. 똑같은 게 중국에서 대박이 나면 10억 개가 팔려요. 완전 그냥 말이 안 돼. 싸우면 안 됩니다.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 근데 얘네는 뭐가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얘도 자본주의고 얘도 자본주의면 자본주의 대 자본주의니까 그냥 통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통일 안 해? 중국은요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 지금 진핑 형님께서 뭘 하려고 하죠? 스스로 이제 천자가 되시려고 하죠? 천자 되셨죠? 네, 천자 황제가 되셨어요. 청나라의 황제가 부활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황제야.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인데 지금 와서 황제가 되겠다 그러면 너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황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일 뿐 사실 뭐예요? 황제가 된 겁니다. 지금. 근데 결국 자기 자식을 물려주고 이게 중국이지 그렇게 됐어. 근데 그러면 이 독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독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통제입니다. 정보통제. 국민들이 이 독재라는 제도가 나쁘다는 걸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독재는 다른 나라의 독재랑 달라서 막 애들 막 착취해가지고 막 때려가지고 뭐 죽이고 이런 게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 내가 독재하는 거를 너네가 다 나를 따라라. 내가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죠. 그래서 중국에는 뭐가 안 나와요? 유튜브가 안 나오죠? 중국은 유튜브가 안 나옵니다. 트위치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구글 검색도 제대로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를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죠? 이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통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일이 돼버렸어. 우리나라 주도로 통일이 됐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통일이 되니까 이 국경지대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렇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지?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싫은 거야, 중국은. 이게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럼 왜 갑자기 지금 여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이 중국은요, 이 북한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중국은 더 이상 친구라고 보기 좀 애매해졌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좀 애매해졌어. 근데 옛날에는 이제 북한이 막 이렇게 하면은 중국이 뒤에서 막 도와주고 했단 말이야. 기름도 주고 막 가스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안 줘요. 안 줘. 왜냐면 중국도 미국하고 싸우기가 싫기 때문에 안 줍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야 이제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미국이 이 트럼프가요. 저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일을 이제 잘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의료보험도 망했죠. 심심하면 애들이 총 쏘죠. 그죠?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 학교에서 총을 쏘니까 뭐라 그래?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럼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교사들한테 총을 줘서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수업하고 있다 누가 저 뒤에서 기관총을 들고 일어나면 선생님이 뒤에 차고 있던 총을 꺼내서 쏘라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또 총을 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하나같이 안 되고 있어.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하겠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의 참모가 얘기를 했겠지. 대통령님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곧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대통령님께서 북한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좀 주선을 하셔가지고 이게 성공을 하면 이거 못한 거 다 괜찮다. 오바마가 10년 동안 해서 못한 거를 민주당도 못한 거를 트럼프 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이제 저기 되게 민감한 문제죠. 10년 동안 좀 그랬잖아, 그죠? 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대화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해먹을 게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싫은 놈은 누구예요? 이 평화 분위기, 중국은 솔직히 별 상관 없습니다. 이제는. 왜냐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서로 중국이랑 미국 하면 전쟁하면 누가 이겨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미국한테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준 나라가 중국이에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산 게 중국입니다. 그러면 미쳤다고 둘이 전쟁합니까?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어떻게 돼? 쓰레기인데? 절대 안 해. 얘네 둘은 친해질 겁니다. 결국에. 친해져야 돼요. 겉으로는. 그러면 이걸 제일 싫어하는 나라 누구? 이 해피한, 이 평화, 피스를 가장 싫어하는 놈은? 그렇죠. 미국인 거죠. 왜요? 일본이 1945년에 두 방 맞았잖아. 그죠? 펫보이랑 뭐 두 개 맞았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재밌는 거 한 대씩 맞았어요. 맞고 나서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완전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세계 2위 대국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일본이? 뭐 때문이죠? 그냥 얘네가 원래 근면 성실해서 그냥 다 부서진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핵폭탄 있는 데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한 거예요? 아니죠. 얘네는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 6.25 전쟁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6.25 전쟁 때 여기 전쟁이 막 일어나잖아. 그러면 북한에 필요한 물자는 중국에다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물자는 어디서 줘요? 미국에서 바로 와? 이게 몇 킬로인데? 6,500킬로인데? 어디서 와? 여기서 오죠? 여기서 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일본에다가 분수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돼. 생필품 이런 거 다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미친 듯이 공장을 지어서 찍어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럼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나죠? 이거를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6.25의 최대 수혜자가 일본입니다.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가 어때요? 일본이 엉망진창이죠? 그죠? 일본이 선생님 요새 일본 되게 잘 나가지 않아요?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막 저기 취직률 100%고 우리나라도 아베처럼 해가지고 취직률 100% 해야 되는데 막 이러죠? 일본이 취직률이 100%인 이유가 뭘까요? 애들이 없어서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서 애들이 없어요. 취직할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은 취직할 걱정이 제로입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제로입니다. 여러분 취직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야. 그냥 쓰면 돼. 왜? 사람 너무 없거든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60만 저 수능 볼 때요. 그 수능 보는 사람이 110만 명이었어요. 110만 명. 지금 몇 명인 거죠? 35만 명인 거죠? 너네 때는 몇 명이 볼까요? 20만 명대가 봅니다.
그럼 사회 진출을 하는 인간이 어떻게 5분의 1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취업률이 그 실업률이 대충 몇 프로죠? 청년 실업률이 많게 잡으면 10% 되죠? 그럼 10명 중에 9명이 취직하고 1명이 취직 못한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은 일자리가 100개인데 인간이 90명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90명이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고. 그럼 어떻게 돼? 취직은 쉬워요. 제가 문제죠, 제가. 여러분, 제가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예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 6.25가, 일본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6.25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제발. 한 번만 더 일어나 달라라고 했는데, 이게 6.25가 일어날 때, 일본이 아무것도 없으면 못하겠지. 그래서 군비 확장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가 군대를 만들 수 있어야 군수 공장도 지을 수 있고, 그래야 여기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군수 공장에서 탱크랑 미사일이랑 찍어가지고 여기다 제발 써줘. 이거를 하려고 미친 듯이 군비 확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뉴스 보면요, 그래, 북한이 맨날 미사일 쏠 것 같다, 쐈다, 쏠 것 같다, 쏘기 직전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그 정당화를 시킵니다. 군비 확장에 대한.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둘이서 이제 화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이게 되는 거죠. 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너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막 여기 가가지고 트럼프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며칠 전에 전화통화했잖아.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 대답했죠. 아베야, 너가 그렇게 북핵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 정말 감동적이다. 너가 그렇게 남북한의 어떤 평화적인 문제 해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나는 몰랐다. 그런데 그래서 참 감사하다. 땡. 그런데 너네랑 우리나라랑 무역 적자가 보니까 너네가 좀 많이 먹고 있던데. 이거 좀 해결하고 우리 얘기할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위터에다가 글을 썼잖아. 너가 그렇게 북핵 문제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 몰랐다. 애초부터 알았으면 너를 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앞으로 너를 껴서 얘기할게. 그런데 대미 무역 흑자가 일본이 엄청납니다.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일본에서는 미국에다 물건을 이빠이 파는데 미국은 일본에다 물건을 안 판다는 거죠. 못 팔 수도 있지만 안 판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일본이 뭔가 미국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올 때 관세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 철강 관세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돈 내놔. 돈 내놓으면 내가 너도 껴줄게. 돈 내놓으면 너도 껴줄게. 이겁니다. 근데 일본이 내놓을 돈이 없어요. 일본이 안타깝게 돈이 없습니다. 얘네가 지금. 일본은요 지금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압도적으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건 내 돈분의 남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이 만약에 10억인데요, 남의 돈이 10억이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20억이 있는데 이 중에 10억은 내 거고 10억은 빌린 거야. 내 주머니에 지금 20억이 있어. 그럼 부채 비율이 1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부채 비율 몇이에요? 980인가 그래요. 980. 이 얘기는 뭐야? 내가 내 주머니에 981억이 있는데 1억은 내 거고 980억이 누구 거라는 거야? 다른 애들 돈이라는 거야. 여기에 뭐 우리나라 돈도 있고 미국 돈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 원래 정상 이 정도 되면 이게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근데 왜 안 망해? 왜 안 망합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끝인데 왜 안 망하죠? 이런 애가 하나 더 있어요. 1,500인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미국입니다. 이 둘은 왜 안 망할까요?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2도 안 돼. 1점 몇인가 그래요. 되게 건실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막 하면은 막 풀렁풀렁거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멀쩡하죠. 왜 이렇게 멀쩡해? 그건 바로 이 두 나라를 포함해서 몇몇 나라만 할 수 있는 짓이 있는데 세계에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달러랑 엔화랑 유로랑 위안은 거래 대금으로 낼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기축통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버텼어. 왜? 세계 경제 대국 2위였잖아. 근데 지금 몇이야? 사실상 5위죠. 왜? 옛날에는 미국 다음에 일본이었어요. 그 밑에 파운드, 영국 파운드, 그 다음에 프랑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위는 US 달러고 2위가 뭐예요? 유로죠. 이것 때문에 유럽 연합이 생긴 거예요. 유로 때문에. 기축통화 지위를 가지려고. 3위가 어디에? 위안이죠. 중국도. 4위는? 기타 잡다한 거 있습니다. 뭐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5위가 N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전쟁 좀, 야, 제발 좀 전쟁이 나라, 제발!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심각해진 거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은이는요, 정은이의 목적은 뭘까요? 진짜 버튼을 눌러? 버튼을 눌러서 워싱턴에 한 방 날리고 시원하게 죽어?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뭐야? 김씨 왕조를 영원히 끌고 갔으면 좋겠다. 영원히도 모르겠어. 나 죽기 전까지. 나 죽기 전까지만 나 여기서 편하게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이거 트럼프의 목적. 이거 지금 우리나라 상황 엉망진창이니까 야, 내 평화 대통령 이미지 한번 받아서 재선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미국은 뭐 트럼프는 관심 없어. 얘 이미 돈 많아. 그럼 뭘 원해? 명예. 나도 노벨 평화상 한번 보자. 요거고. 우리나라는 뭐 미국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잘 이렇게 통일 뭐 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고 난 잘 모르겠어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통일되면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나쁠 게 없는 나라죠. 우리나라가 전쟁 위협에 항상 시달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해하잖아. 근데 북한이랑 미국이랑 사이가 좋아. 그럼 전쟁 일어날 확률이 낮아지네? 야, 그러면 우리 한국에다 좀 더 투자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낮아지죠. 우리나라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이제 이게 성공하면 이게 성공하면은 북한은 자기 체제를 확고히 할 수 있고 미국은 굉장히 큰 프라이즈를 하나 얻을 수 있고 우리나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내려가고 중국은 뭐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통일이 아니라 단순히 평화라면 중국도 나쁠 거는 없어요. 그지? 그리고 지금 얘 지금 바빠. 여기 그 독재하느라 바쁘고요. 여기 중국은 그 소규모 그 자치구가 한 60개인가 70개 됩니다. 그래서 얘네 회의할 때 막 나라가 6개인가 그래. 심지어 한국어도 있어.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이가 찬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한 개나 어로 돼 있잖아요. 찬성, 반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투표할 때. 중국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인가 그래. 그래서 뭐 중국어, 쿠르드어, 뭐 무슨 인도어, 뭐 터키 그리고 중간에 한국어도 있습니다. 왜요? 조선 쪽 때문에. 한국어도 있어. 요게 있어. 요런 나라입니다. 찢어지는 게 엄청 두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가 여기 전쟁 나면 중국이 옛날처럼 이내 전술 밀고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중국 여기 별로 걱정 안 해요. 어디가 문제예요? 인도요. 인도, 파키스탄, 나 여기 몽고 이런 게 더 문제야. 얘네는 여기 할 새 없어.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해야 됩니다. 야, 북한 좀 내둬라. 그러면 여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중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뭐 티벳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도 평화면 좋아. 적어도 시진핑은 좋아. 내 때에 별일 없는 게 제일 좋아. 나를 황제가 지금 돼야 되는데 되자마자 전쟁 나면 엉망 안 되잖아. 그럼 누구만 싫어? 일본만 싫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주변 놈들 중에 과반 이상은 동의해야 진전이 되죠. 지금까지는 과반 이상이 진전이 안 됐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보수 정권이었고 보수 정권은 어때요? 북한하고 뭔가 이익이 많아야 이게 저기 되니까 그랬던 거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보수 정권이 아닌데다가 트럼프가 삽질을 열심히 다행히 해줬고 중국도 지금 황제짓 하려고 하고 러시아는 원래 이제 쩔이 됐고 북한도 이제 더 버티면 진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통일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조만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야 지금? 통일이에요? 평화죠, 평화. 평화는 될 수 있을지언정 통일은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대학교를 둘 다 이제 특수한 대학교를 약간 가시게 될 것 같아서 좀 애매하긴 한데 한 분은 이제 간호사관학교를 가실 것 같고 한 분은 이제 경찰대를 가실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하기가 되게 그런데 왜냐면 그런 데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가르쳐 주거든요. 네. 그죠?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걸 가르쳐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통일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아셔야 되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게 딱 받아들일 때 학생 때는 물론 그래도 돼요. A라고 하니까 A인가 보죠. A가 루트 3이고 B가 루트 5니까 뭐 이거겠죠.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제 사회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 뒤에 훨씬 더 많습니다. 빙산 같아요. 빙산은 이만큼만 있잖아. 그 밑에 이만큼 있죠. 그 밑에를 이제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읽어야 또 뭐 미래 예측 되는 거고 또 미래 예측이 돼야 내가 나중에 뭐 해먹고 살지 뭐 이런 것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희한테는 뭐 4차 산업 얘기도 막 해주고 그랬었지 그제? 그 얘기는 선생님이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가 이제 더 쌓이면 이제 너한테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떠들다 보니까 벌써 또 오고 쉬는 시간이 또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 쉬는 시간은 15분까지 갔는데요. 대신에 이제 쉬시다가 어디까지 푸시냐면, 그러니까 쉬는 거랑 푸는 게 동시에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푸시냐면 321번까지 쉬다가 푸시다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21번, 그러니까 다 풀라는 게 아니라 맨 위에 있는 거. 저희 7시 30분에 끝나잖아요. 네, 7시 30분에 끝나요. 근데 또 줘요? 왜냐면요,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얘가 녹화가 1시간씩밖에 안 돼요.